네, 안녕하십니까.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. 오늘은 좀 대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대선의 결과 이런 거 아니고요. 대선도 저는 예산으로 바라보는 거죠. 이게 뭐냐면, 자,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.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요한 게 뭡니까? 다른 여러 가지 과제도 있겠지만, 결국 돈 문제죠.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.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잖아요. 근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는 요번에 6월 3일 날 하고 6월 4일부터 정권이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일정이 많이 어긋나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? 일단은 예산은 원래 예산이란 말 뜻은 예산은 미리 계획한다는 뜻입니다. 예정한 계산이죠. 예정된 계산. 그래서 관련해서 다음 정부 들어오실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, 그리고 우리 그러면 당연히 그 정권을 하시는 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, 공무원들도, 그리고 관련한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성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도 보궐선거였어요. 5월 9일 날 아마 했죠. 선거를 하고 그 다음날 곧장 취임을 했습니다. 되게 좀 이전에 있던 대통령 선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. 왜 그러냐면 다른 때의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가 끝나고 한 적어도 2달, 60일에서 70일 정도의 인수위원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인수위원회 때 여러 가지 다음 정권 뭘 준비할 건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.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다는 거죠. 특히나 이 보궐선거의 특징은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났기 때문에 정권도 사실은 없어요. 임시 대행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인 거죠. 그래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시작이 이번 정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일정도 이것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정책도 논의하고 인선도 준비하고 예산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. 단적인 예로 지난번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부, 이때도 사실은 이 정부가 5월 9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인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취임하고 사흘 후에 그 새 정권에 맞는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. 사흘 후에. 대단하죠. 미리 인수위원회 때 같이 합을 맞추며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번 정권의 특징은 선거와 예산 일정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. 일단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정부에 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중기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. 1월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동안 우리 큰 흐름의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. 우리 부서는 이거를 제출하는 거예요. 대체적인 방향의 틀이 이때 결정이 벌써 되는 거예요. 저는 숫자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한 90% 이상은 이때 이미 안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새 정부를 준비하는 분들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근데 참 애매하죠. 이거를 다음 정부가 누가 유력하니까 누구한테 주자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설사 대통령 선거가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것으로 좀 가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. 차라리 이거를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 봐요. 누구나 볼 수 있게.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거든요. 공개하면 혼란이 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 혼란보다 비공개 혼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첫 번째 그거고요. 두 번째는 3월 달에 이미 그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재부가 부처에 보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3월, 4월, 5월 석 달 동안 각 부처들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5월 31일까지 그 기재부에 제출을 합니다. 이게 1차 예산 요구서예요. 저는 여기서 거의 95%까지 예산이 거의 확정됐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출된 예산 요구서를 가지고 그 기재부랑 각 부처가 협의하고 조정하는 걸 거쳐서 9월 2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5월 31일까지 제출이 되는데 새로운 정부는 6월 4일 날 취임한다는 거예요. 그때 허둥지둥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저희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
필연적으로 기존의 그 예산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준비된 정부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마지막 저희 말씀을 드리면 새 정부 2026년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중기사업계획서, 뭐 예산 편성 지침 이런 걸 미리 좀 검토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.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의 수정안을 즉시 배포해야 돼요. 당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될 수는 없지만 준비된 만큼 빨리 할 수 있겠죠. 6월 4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6월 중순?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새로운 예산 편성 지침 수정안을 각 부서에 배포를 해야 합니다.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 예산 요구서를 좀 고쳐가면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예산이 고쳐지겠죠. 그게 중요하고요. 또 하나 준비할 것은 뭐냐면 이미 2025년도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. 이것도 좀 고쳐야겠죠. 새 정권의 어떤 그 의도에 맞추어서 정책 방향에 맞춰서 그러려면 추경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지난번에 한번 요번에 추경안이 한번 좀 통과됐잖아요. 그 골석 상태에서 2차 추경안은 새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늦어도 지금 6월이니까 늦어도 7월 정도까지는 2차 추경안이 제출돼서 25년도 예산안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. 이 추경안에는 24년도 결산 이제 지금 그 5월 31일까지 감사원이 그 국회에 제출하거든요. 물론 정권을 잡으면 뭐 그 상관은 없이 빨리 받을 수 있지만 6월 4일이라는 거죠. 새 정부가. 그래서 그 감사원이 한 결산 내용하고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중에서 그 평가를 해서 이 줄일 예산, 늘릴 예산, 없앨 예산, 새로 만들 예산 등을 좀 2025년도 미리 집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예산도 그냥 흘러가고요. 내년 예산도 거의 손을 못 대고 가버리면 그럼 내후년부터 현 정부가 의도하는 예산이 되겠죠.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급변하는 시기.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더 급변하게 됐지만 이럴 때는 좀 기재부도 통큰 결단을 내려서 이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치 세력과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분석하고 다음 정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걸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 혼란보다 비공개 혼란이 더 크다라는 차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들도 당선만 생각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저는 그 전 정권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많이 우리가 보아왔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정하고 새 정부는 조금 더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해 나가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